안녕하세요. 세타랩의 문수정입니다. 이번 10강과 다음 시간의 11강은 유아트를 이용한 시리얼 통신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시리얼 통신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이번 실습 시간에는 우리 디바이스에서 텍스트를 컴퓨터로 전송을 했을 때 컴퓨터가 시리얼 포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받고 프린트아웃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 간의 통신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 간의 통신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패러렐 통신과 다른 하나는 시리얼 통신이죠. 패러렐 통신 같은 경우는 여러 회선을 이용해서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즉 보내는 쪽도 여러 회선으로 보내고 받는 쪽도 여러 회선으로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트레이트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대신에 회선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시리얼 통신은 데이터를 일렬로 늘어뜨리고 그것을 순차적으로 보내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라인이 하나이다 보니까 데이터를 한 번에 많이 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패러렐 통신보다는 속도가 느립니다. 이 시리얼 통신을 지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싱크로니어스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어싱크로니어스 방법이 있습니다. 싱크로니어스 방법은 지금 위에 보시는 그림처럼 라인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데이터 라인이고 하나는 클럭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클럭에 맞춰서 데이터를 써서 보내기 때문에 양쪽이 서로 동기화를 잘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싱크로니어스 방법은 이 클럭 라인도 없이 순수하게 데이터 라인만 있어서 이 데이터를 서로 양쪽에서 받을 때 동기화하는 방식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비트 플러스 싱크 방법에 대한 비트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깨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페리티 비트가 추가가 돼서 서로 약간의 오류를 보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드 레이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인데 이 어싱크는 클럭이 따로 없다 보니까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서로 다른 속도로 보내면 데이터를 전혀 알아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보드 레이트를 설정을 해줌으로 해서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일정한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아 데이터를 동기화를 시키는 그런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신 방법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계속해서 유아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트라는 것은 대표적인 시리얼 통신을 해주는 일종의 모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Universal Asynchronous Receiver and Transmitter인데요. 보통 이 앞에 싱크로니어스가 붙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클럭이 들어가는 경우에 싱크로니어스가 붙고요. 없는 경우에는 어싱크로니어스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보드는 지금 싱크, 어싱크 두 가지를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자트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싱크 방법을 지원하지 않는 모듈들은 유아트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둘이 사용하는 방법은 보드 A와 보드 B라고 하면은 서로 RX는 TX로, TX는 RX로 연결이 돼서 데이터를 이쪽에서 쓸 때는 왼쪽에서 받고요. 왼쪽에서 쓸 때는 오른쪽에서 받는 형태로 구현을 해주면 됩니다.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 포맷이 있겠죠? 그 부분을 간단하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싱크인 경우에는 앞에 스타트와 뒤에 스탑 비트가 따로 있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사이에 실질적으로 보내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이 데이터를 에러 체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페리티를 체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로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방식은 아래처럼 보내면 되는데요. 일일이 글자 하나를 다 비트열로 만들고요. 그 비트를 순서대로 보내는데 그 순서가 지금 LSB 퍼스트 방식이라고 있죠. 얘가 먼저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역전이 돼서 데이터가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글자 앞과 뒤에
끝나는 스타트 스탑 비트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페리티 비트를 체크를 안 해서 페리티 비트에 대한 값이 들어가 있지는 않네요. 그러면 ST사의 STM32L073RZ UART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요. 데이터 시트를 열어보면 그 데이터 시트에 피처에도 바로 나와 있는데요. 4개의 UART와 하나의 로우 파워 UART를 지원을 해준다라고 피처에 적혀져 있습니다. 즉 UART는 4개까지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8절에 보면은 유니버셜 싱크로너스 어싱크로너스 리시버 트랜스미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바로 밑에가 그 로우 파워에 대한 UART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3.18의 UART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ART를 4개를 지원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2개는 풀 피처를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2개는 약간의 기능들이 빠져있는 상태의 기능들을 지원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중에 하나가 보드레이트를 오토 디텍션을 해주냐 못 해주냐 뭐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UART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풀 피처를 지원을 해준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기능을 지원을 해주고 대신에 전력 소모도 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아래 내려가 보면 LP UART라고 해서 로우 파워를 지원해주는 UART 모듈이 따로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최전력을 소모를 해서 UART를 쓰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피처도 있습니다. 필요한 거를 그때그때 연결해서 쓰시면 되겠죠. 우선은 성능은 이 정도로 보고요. 계속해서 지금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연결해서 쓰고 있는 우리 뉴클레오 L073RZ 보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드는 지금 UART를 2번에 대한 UART를 PA2와 PA3 핀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UART2는 지금 총 3가지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디버거와 연결이 되어서요. 펌웨어 다운로드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디버깅을 할 때 지금 이 UART2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고요. 다음 하나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용할 진짜 시리얼 통신 프로그램과 연결을 해서 쓸 버추얼 컴포트로 연결을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로는 지금 엠베드 OS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요. 엠베드에 DAP 링크라는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지금 그러니까 디스크가 하나가 새로 잡히는 거 있죠. 예, 그런 형태로 UART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도 이제 버추얼 컴포트로 잡혀서 그 컴포트를 쓰는 형태로 시리얼 통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할 보드는 총 3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UART를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폴링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인터럽트 방식, 마지막 하나로는 DMA 방식을 이용을 해서 UART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폴링과 인터럽트 방식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DMA 방식은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 나중에 언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DMA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MA라는 것은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라는 약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즉, 말 그대로 메모리와 메모리끼리 바로 서로 통신을 하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형태를 지원해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 3강에서 I/O 액세스하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스페셜 인스트럭션 I/O를 지원을 한다. 즉, 페리페럴 쪽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하드웨어적으로 아예 따로 인스트럭션이 나와 있어서 바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메모리 맵트 I/O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각 주변 장치에 주소값들을 다 설정을 해놓고 CPU는 메모리 보듯이 가서 데이터를 쓰고 받아오는, 읽고 하는 그런 형태들의 명령 방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DMA 방식이 있는데요. 이 DMA 방식은
서로 다른 페리페럴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일일이 다 프로세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 굉장히 번잡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CPU는 DMA라는 컨트롤러를 통해서 데이터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벌크하게 보내라 아니면 벌크하게 읽어와라 라는 명령어를 주면 DMA가 해당 주소 번지를 받아서 그 두 기종 간에만 데이터를 서로 읽고 쓰고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 프로세서는 한번 명령을 내리고 다음부터는 그거에 대해서 일이 잘 끝났다라는 해당 끝난 메시지만 받으면 되니까 굉장히 이제 하는 일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들도 그 데이터 용량이 큰 부분들에서는 많이 일어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ST사가 이 DMA 방식도 유자트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유가 그 제가 피처에서 그냥 대충 넘어갔지만 일단 ST사의 유자트는 4Mbps 스피드까지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큰 용량의 데이터들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럴 때 DMA 컨트롤러를 이용을 해서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 실습 시간에는 지금 우리의 이제 디바이스와 PC 간에 서로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할 거를 유자트를 통해서 구현을 할 건데요. 그 중에서도 유자트 2번을 통해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TX하는 형태의 실습을 할 예정이고요. RX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도 지난 시간들과 마찬가지로 할 API들을 이용을 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제로 다운받았던 소스에 들어와 보면 프로젝트에 뉴클레오 L073RZ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그젠플에 유아트가 있습니다. 이 유아트 중에서도 지금 DMA냐, 인터럽트냐, 폴링 방식이냐를 통해서 지금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번 시간에 한번 인터럽트에 대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DK 암의 프로젝트를 열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뜨는데 그 중에 main.c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main.c 파일에 유자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우선 이것은 두 개의 보드가 서로 인터럽트로 해서 유아트를 통시를 해준다라는 의미고 하나는 트랜스미터고 하나는 이게 디파인이 안 돼 있으면 리시버로 지금 동작을 시키는 형태로 예제 코드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로 이용할 수는 없고 이 부분을 잘 분석을 해서 우리 거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좀 살펴보면요. 우선 메인 함수에 들어와서 할 이닛과 그 다음에 클럭 이닛이 끝났으면 유아트 핸들을 하나를 만듭니다. 이때 유아트 핸들이 유자트 X라고 이름이 되어 있고 유자트 X는 여기는 유아트 2를 썼네요. 우리는 유아트 2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아트 2를 가져올 거고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메모리 맵트 IO 방식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DMA 방식을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유아트1은 유아트1 베이스에 어떤 이제 타입 데피니션으로 주소값들이 쭉 들어갈 수 있죠. 이것들은 이제 메모리 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DMA 방식으로도 쓰려면 이 값들을 통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그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탑 비트, 워드 랭스, 페러티 비트 체크, 그 다음에 보드 레이트 이런 값들을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것입니다. 보드에서 세팅을 해주고 그리고 PC단에서도 이와 똑같은 값으로 세팅을 해주면 이제 둘이 서로 어싱크하게 동작을 어싱크로너스로 동작을 시킬 때도 싱크를 할 수가 있어서 데이터를 잘 주고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의 세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것의 피처를 보면은 스탑 비트는 한 비트를 쓸 거고 그 다음에 페리티 체크 안 할 거고 보드 레이트는 9600으로 하겠다
라는 형태로 지금 세팅을 해놨습니다. 사용할 값들을 초기화를 해놓고 UART 이닛에서 이제 초기화된 부분에 대해서 클럭들을 켜고 레지스터들을 세팅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겠죠. 예, 관련된 부분들은 이 소스들을 다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시 main.c에서 트랜스미터 보드, 즉 TX 하는 보드일 때는 현재 HAL UART Transmit IT라는 인터럽트 API를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럽트 함수를 내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터럽트 함수는 핸들과 보낼 데이터 그리고 사이즈를 받아오는 형태의 함수인데요. 이것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은 지금 받아온 데이터와 사이즈를 인스턴스의 t 버퍼와 그 다음에 사이즈에다가 값들을 저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핸들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핸들은 보니까 여러 개의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UART의 레지스터를 가지고 있는 어드레스를 가지는 인스턴스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UART가 세팅되는 초기 파라미터 값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버퍼 포인터와 사이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방금 전에 봤던 그 포인터와 사이즈를 값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좀 내려보면 생소한 것들이 보이는데요. 지금 이 void rxisr, void txisr 하고 안에 매개 변수가 들어가 있는 형태의 일종의 지금 이 포인터만 없다라고 하면은 함수 형태를 보이는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멤버 변수라기보다는 멤버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옆에 주석에도 나와 있죠. 펑션 포인터입니다. 우리가 함수들도 다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함수를 이런 식으로 포인터로 선언을 해서 구조체 안에 넣으면 이 함수들도 멤버 변수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은 11강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11강 내용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구조체 내에 이런 식으로 펑션 포인터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걸 사용을 한다 정도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시 트랜스미트 IT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면, 예, 방금 전에 이제 사용자가 보낼 데이터 포인터를 가지고 있고요. 사이즈 가지고 있고 이런 값들 가지고 있다가 이제 보낼 함수를 호출을 할 때요. 워드 비트와 패러티 비트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해서 데이터를 16비트로 할 것인지 8비트로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함수인데요. 네, 함수 포인터를 지금 그렇게 멤버 포인터에다가 넣어 놓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인터럽트를 일어날 때 이 함수 호출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8비트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내는 경우에 데이터 사이즈 연산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8비트로 할 것이냐, 아마 밑에 부분에 있을 것 같은데요. 예, 16비트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연산하는 값들이 다르겠죠. 이렇게 주소값 연산하는 부분들을 바꾸는 그런 함수들을 연결을 해 놓은 것입니다. 되돌아가서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인터럽트 핀을 세팅을 해 놓습니다. 즉 보낼 데이터가 있으면 이 핀을 세팅을 해 놓고요. 이 보낼 데이터가 생기는 순간 이 핀이 이제 인터럽트를 일으키는 거죠. 그럼 인터럽트는 지금 it.c에 있다고 있으니까 인터럽트가 네, UART IRQ 핸들러 여기 있네요. 이 IRQ 핸들러는 다시 HAL UART IRQ 핸들러로 호출을 한다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을 따라가 보면 윗부분은 지금 에러 플래그에 따라서 어떤 처리가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리시버 모드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트랜스미터 모드니까 트랜스미터 모드를 한번 쭉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있네요. 트랜스미터에서 아까 세팅했던 플래그가 세팅이 되면은 이
함수를 호출을 한다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펑션 포인터로 UART에 선언이 되어 있었고, 이 펑션 포인트의 txisr 값을 아까 UART 8비트 데이터로 지금 매핑을 해놨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죠. 그러면은 이 함수를 호출을 한다라고 하는 형태의 지금 문법인데요. 멤버 변수에 괄호 열고 닫고 해서 매개 변수를 넣는 것은 멤버 펑션을 호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자세한 얘기는 11강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면은 매개 변수로 huart라는 인스턴스 핸들러를 넣고요. 그리고 나서 이 txisr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트랜스미터 IT에서 다시 따라가 봤을 때 UART txisr 8비트 함수를 가리키고 있었죠. 예, 이것을 호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계속 데이터가 없을 때까지 호출이 되다가요. 데이터가 없이 이제 끝나면 나중에 얘네들이 세팅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때 UART and transmit IT라는 것을 다시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콜백 함수를 지금 매핑해 놓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 콜백 관련해서 구현을 한 부분이 없으니까 지금 그냥 unUsed로 있는데 이거를 사용자가 직접 이제 따로 써놓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 전송이 완료가 되면은 이러한 UART TX 콜백 관련해 가지고 함수가 호출이 되게 됩니다. 우선 이 정도로 지금 이 트랜스미트 IT라는 것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멤버 펑션이나 그 안에 자세한 내용들은 11강에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IT 함수로 지금 보낼 버퍼를 호출을 하고 나면은 잘 전송이 되면은 에러 핸들러가 안 뜰 테고요. 만약에 전송에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에러 플래그가 세팅이 되는 순간 not ok가 뜨겠죠. 그때는 에러 핸들러를 호출을 하겠다라는 의미의 함수입니다. 그리고 아까 UART에서 다 끝나면 이 할 UART TX 콜백을 호출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맨에 정의가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있네요. 다 끝나면 UART ready를 set하라는 부분이 호출이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다 전송을 하고 끝나면 다시 ready를 리셋 시키고 받는 부분에 인터럽트를 동작을 시키는 형태의 코드입니다. 즉, 지금 트랜스미터 보드는 어떤 임의의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전송이 다 될 때까지 화일문 돌고 있다가 전송이 끝나면 리시브 단을 활성화시키는 예제 코드이고요. 반대로 리시버 단은 먼저 리시브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리시브가 끝나면 다시 전송하는 형태로 지금 구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서로 두 디바이스 간의 TX, RX를 지금 짝꿍 맞춰서 쿵짝쿵짝 하듯이 해주는 형태의 예제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 거에 맞춰서 UART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7강에서 했던 예제 파일에서 이번 10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10으로 바꾸고요. 9강까지 우리가 진도를 좀 많이 나가가지고 소스가 좀 복잡해졌으니까 깔끔한 7강을 가지고 다시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파일 열고요. 메인 파일에는 지금 클럭 이닛 해주는 부분밖에 없죠. 할 이닛과 클럭 다시 업데이트 해주는 부분들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UART 관련해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UART는 컨피겨 1번부터 해가지고 쭉 이닛까지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LED는 지금 우선 이닛까지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아트 핸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이 유아트 핸들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으니까 찾아서 유아트 핸들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유아트 데프 파일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stm32l0 할 uart.헤더 파일에 있네요. 이 헤더를 쓰기 위해서 헤더 인클루드를 해주고요. 이 메인.점 헤더에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한번 할을 가져오면 다 있네요. 그러면 다 쓸 수가 있고요. 여기서 uart 관련해서 디파인만 다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핸들러까지만 가져올 건데요. 우리도 헤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점 헤더처럼 전체를 카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ew에 페이스트를 해주고요. 메인.점 헤더를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고 저장을 메인.점 헤더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저의 include에 메인.점 헤더로 저장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핀이랑을 바꿔야 되죠. 핀을 여기는 uart2로 해주고요. 이게 uart2가 디파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073 헤더 파일에 보면은 우리가 사용할 모든 페리페럴에 대해서 디파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art2도 있고요. lp uart1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 지금 뉴클레오 보드에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uart2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이 uart2의 주소값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우리가 그동안 메모리 맵을 보고 주소값들을 다 적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할 드라이버나 이런 걸 사용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미 다 실리콘 벤더들을 제공을 해주니까 편하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uart2를 이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클럭들도 uart2 클럭들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는 우리가 PA2번과 PA3번이라고 그랬죠. PA2, PA3을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A니까 어차피 A그룹이어서 A그룹 클럭을 이네이블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uart2로 레지스터 값들을 다 바꿔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얘도 uart2로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IRQ도 uart2 IRQ를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선 이 버퍼 사이즈들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도 이제 메인.점 헤더를 하나를 만들었고요. 이 메인.점 헤더를 여기서 include 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언데프로 돼 있다라고 그러죠. 우리는 언데프가 돼 있는데 이유가 컨피규레이션에서 컴프 파일이 있었죠. 우리 컴프 파일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서 지금 uart를 쓴다라고 안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헤더가 인클루드가 안 돼서 지금 에러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 uart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art가 여기에 있네요. uart. 우리는 지금 uart니까 uart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할 드라이버에서도 uart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스에서 할 드라이버의 소스에 uart uart, ex까지 일단 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것을 쓸지 모르니까
컴파일 하는 건 상관없고 나중에 안 쓸 때는 링킹에서 다 빠지니까요. 예, 그냥 시간만 조금 더 투자를 한다 생각하고 다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한번 빌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가 굉장히 많네요. 이유가 보니까 지금 DMA 핸들 타입이 지금 정의가 안 돼 있다라고 쭉 나오죠. 이유가 지금 유자트 할 드라이버에서 DMA도 지원을 해야 되니까 이 DMA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컴프 파일에서 DMA도 키고요. 그리고 할 드라이버에서도 DMA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DMA가 여기 있네요. 네. 해서 추가를 해보면 예, 에러 개수가 많이 줄은 거가 보이시죠? 예, 이제부터는 이 에러들만 우선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게 데피니션이 안 돼 있다라고 그러네요. 이걸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에서 한번 이 유아트 핸들이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유아트.점 헤더가 헤더에 있는데 이 할 유아트는 할 유아트.c에 매핑이 되어 있겠죠? 보면은 할 유아트 모듈 이네이블드인 경우에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컴프 파일에서 피처를 잘못 열었나 봅니다. 보면은 유아트 유자트가 아니고 유아트였었네요. 피처를 예, 제가 잘못 열었습니다. 유아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유자트는 필요가 없겠네요. 다시 컴파일 해보고요. 예, 이제는 에러가 하나 있다는데요. 보면은 에러 핸들러가 없는데 사용이 됐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조금 있다가 이제 마저 다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클럭을 키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예, 이닛에 들어와서요. 지금 MSP 유아트 MSP 이닛 함수를 보면은 지금 이 부분이 클럭이 켜져 있지 않은 상태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구현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카피를 해와서요. 지금 main.c에서 한번 윗부분에다가 넣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제에서는 stm32l 할 msp.c 파일에 구현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핸들 받아오고요. 그러면 이 유자트에 지금 txrx를 키는 거죠. 이게 아까 유자트2로 우리는 다 매핑을 해놨었죠. 예, 그래서 이 값들을 초기화를 시켜주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인터럽트 핀 키는 것까지 세팅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d인이 시키는 부분도 같이 그냥 카피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나중에는 이 부분들을 이 예제 소스처럼 이렇게 msp.c 파일이랑 그 다음에 uart.c 이런 식으로 따로 나중에 다 분리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uart init 함수를 호출을 하면 그 안에서 이 API를 자동으로 호출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uart MSP init을 호출을 해서 클럭 이네이블 되고요. 핀 세팅을 하고요. 그래서 GPIO 핀들도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에러가 나고 있는 에러 핸들러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 맨 밑에쯤에 있네요. 에러 핸들러 함수를 가져오고요. 우리도 그냥 맨 밑에다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제일 위에다가 해주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유아트를 일단 쓸 수 있는 초기화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데이터를 전송을 해서 UART에 뿌리는 형태로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프린트 문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그 부분은 제가 코딩 작업을 좀 미리 해놔서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버퍼들을 좀 미리 세팅을 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시브 버프는 다음 시간에 쓸 건데요. 일단 먼저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타입 데피니션으로 사용할 버퍼에 대한 컨텍스트를 하나를 만들고요. 그거에 데이터를 쓰고 읽으면 지우고 하는 그러한 그냥 단순한 컨텍스트 버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버퍼 사이즈는 일단 256으로 세팅을 해놨고요. 그리고 뭐 읽었을 때, 지웠을 때 인덱스 값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rintf라는 아규먼트를 가지는 펑션을 하나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메인 함수 위에 쓸 건데요. 우리는 지금 마스킹 비트들을 안 쓰고 있으니까 마스크는 다 IRQ 끄고 하는 것들은 다 우선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추후에 여러분들께서 필요할 때 어떤 인터럽트들을 다 끄고 키고 할 건지 이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넣어야 되니까 그 부분들은 좀 나중에 그 MVIC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고 작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기초니까 기초 어떻게 쓰는지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규멘트들은 스탠다드 아그.점 헤더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하고 그다음에 스트링 멤카피나 이런 부분들은 스트링.점 헤더에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UART TX 데이터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UART 트랜스미트 API 호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아까처럼 IT로 쓰셔도 되고 얘처럼 아예 펜딩 비트를 IRQ로 세팅을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아까 IT 쓰는 것은 봤으니까 우리는 펜딩이라는 IRQ를 이용을 해서 쓰는 형태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API들을 다 위에 선언을 해주고요. printf도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디세이블 시키는 부분들은 다 우선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는 스몰 x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핸들을 트랜스미트 시키면 300ms 동안 보내라는 의미거든요. 네, 300ms 안에 한 글자를 보낸다라는 의미의 지금 트랜스미트 API죠. 이거는 일종의 폴링 방식이고요. 이거를 이제 인터럽트처럼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지금 printf라는 API를 통해서 우리가 글씨를 넘겨주면 이 글씨를 setPending IRQ라는 API를 호출을 하면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주석이 되어야 되겠네요. MVIC setPending IRQ라는 것은 인터럽트를 지금 펜딩을 거는 것인데요. 일종의 인터럽트 리퀘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럽트 우선순위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펜딩이 걸려 있는 것들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럽트가 이제 다른 애들이 끝났을 때 인터럽트 이 부분을 펜딩 되어 있는 애들도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럽트 핸들러가 불리겠죠. 지금 여기서는 UART2에 대한 인터럽트 핸들러가 호출이 될 테고요. 인터럽트 핸들러가 호출이 되면은 이 아랫부분에 데이터를 UART를 통해서 써라라는 API를 호출을 하도록 지금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럽트 파일은 stm32l0xx_it.c 파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우리의
UART 2번 IRQ를 지금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s 파일에 보면은 쭉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UART2를 지금 구현을 해주면 되는 거죠. UART2를 한번 IRQ 바로 PPP 위에다가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다 똑같이 보이드이고요. IRQ가 호출이 됐을 때 지금 이 TX 데이터를 해달라고 할 거니까 이 부분을 호출을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얘가 지금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헤더를 위에다가 해놨었는데 이 부분을 지우고 메인.점 헤더에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점 헤더에 함수를 밑에다 넣을까요? 네, 일단 define 밑에 함수를 정의를 하고요. it는 메인.점 헤더를 바라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또 에러가 났던 게 vSprintf가 에러가 나 있네요. 이거는 스탠다드 io.점 헤더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 함수의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아규멘트들을 받은 것들을 쭉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버퍼에다 카피해 놓는 역할들을 해줍니다. 버퍼에 카피를 해놓고 인터럽트 일으키고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면 TX 데이터를 호출을 해주고 그러면 TX 데이터는 UART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면 다시 그 펜딩 IRQ를 꺼주는 그러한 단순한 구조의 인터럽트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장을 하고 일단 한번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엔드라인이 없다라고 그러네요. 여기에 엔터 한번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컨텍스트를 지금 한 번도 쓰고 있지 않아서 워닝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리시브 할 때 쓸 거니까 일단은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정은 다 끝났고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printf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printf를 파일문 안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rintf하고 UART 테스트이다 하고 아규멘트를 우리 카운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슬래시 n을 해주고 카운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운터는 위에서 하나를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카운터가 1000번보다 크면 다시 0으로 하는 그냥 단순한 오버플로가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한번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UART 컨텍스트 안 쓰는 거 빼고는 지금 워닝 하나에 에러가 없죠. 다운로드 하시고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터미널 창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셋업에 우리가 이제 이 컴포트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컴포트는 여러분 PC의 장치 관리자에서 포트라는 항목을 열어보시면 이 중에 버추얼 컴포트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컴4라고 이름이 써져 있죠. 이거를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세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드레이트가 지금 9600으로 넣었었죠. 9600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비트는 우리가 8비트로 넣겠다라고 아까 세팅을 했었죠. 그리고 페리티 체크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스탑 비트 하나다. 그리고 플로 컨트롤 안 하겠다라고 우리가 다 세팅해준 대로 PC에도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리붓을 눌러주면 네, 지금 우리가 유아트 테스트 0, 1, 2, 3, 4 해가지고 1초에 한 번씩 찍게 했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보드레이트를 바꾸고 싶다. 보통 115200 같은 경우도 많이 쓰죠. 이 보드레이트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GPIO 핀의 속도도 바꿔줘야 됩니다. 아까 할 MSP의 GPIO 핀들을 세팅을 했었는데 이때 이 GPIO 핀의 속도를 어떻게 세팅을 했었냐면 very high로 되어 있네요. 이미 이 핀들이 GPIO가 지금 데이터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라서 이 부분들이 만약에 low로 되어 있는데 보드레이트만 올리면 그 부분들이 정상 동작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는 지금 very high로 되어 있으니까 보드레이트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레이트를 115200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레이트를 115200으로 바꾸고요. 빌드를 하시고 네, 다운로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얼 프로그램을 셋업에서 11520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리붓을 하고요. 네, 정상적으로 115200으로 잘 동작이 되는 걸 확인이 되시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보드레이트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잘 맞춰주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잘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뭔가 작업을 하시다가 디버깅이 좀 힘들거나 아니면 너무 빨리 지나가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린트문으로 디버깅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이게 항상 그래서 기본적으로 UART를 지원을 해주는 게 디바이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지금 시리얼 통신 중에서 UART TX를 이용하는 부분들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RX를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우리가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